안녕하세요. 차트기술자입니다. 오늘은 뉴스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과거 얘기를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컴퓨터가 세 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 당시에 세 대를 가지고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뉴스가 들어오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부산의 뉴스에 들어오는 양, 그 양하고 입력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이건 모두 다 측정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0.03초라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그 측정을 해본 결과 그거는 한 0.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0.4 이상 0.4초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 당시 최고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돌렸을 때 시장가 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서 시장가로도 체크도 해봤고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시장가 매수를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수익률을 1년 동안 따지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엔지니어인 사람이 있습니다. 컴공을 나온 친구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뽑아달라. 그리고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내는 그런 차트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4명밖에 쓰지 않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들어오는 시간하고 뉴스가 들어오고서부터 주가의 변화, 그런 거 모두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점으로 놨습니다. 지금 요런 같이 점으로 놨었어요. 그러면 뉴스가 들어오고 그때는 그 조선주가 LNG선 수주, 뭐 무슨 수주, 뭐 화물선 수주, 뭐 이런 것들이 뜨면 무조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트레이딩을 연습하려고 그 프로그램도 사고, 그리고서 컴퓨터도 돌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 데이터를 다 뽑았을 때 그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 나옵니다. 수익이 납니다. 나긴 납니다. 그렇지만 손실에 대한 폭도 1.7% 놓고 봤을 때 1.7 밑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2% 3%대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상한가가 15%였죠. 그리고서 많은 수급 물량들이 들어오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넣고 한다고 하더라도 1.7%면 17,000원입니다. 1000만원 넣으면 17만원이죠. 그러면 100만원 넣고 돌렸을 때 1.7%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한 수익률이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로 치고 빠지고 하는 수익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돌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은 얼마 나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95%까지 나왔습니다. 뉴스가 뜨자마자 그 밑에 손실을 폭을 정하더라도 호가가 제시가 안 되면 이게 컴퓨터가 에러가 났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2% 3%까지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했거든요. 내가 직접 클릭을 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 일단은 손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손절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범주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뭐 수출, 뭐 이런 거 뉴스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재미를 짭짤하게 본 건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이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전 데이터에서는 1.7%가 나왔고요. 그리고서 2010년, 2008년, 2009년 이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뉴스가 뜨는 순간에 그 전에 올라와 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뜨는 순간서부터 폭락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뉴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컴퓨터 세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데이터도 다 뽑아보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날 뉴스가 뜬 거는 뭐 상한가로 가기 위한 뭐 특별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없었고요. 여기도 없었고요. 외국인 연속 순매수 행진, 뭐 이런 것만 나옵니다. 이런 걸로는 뉴스 트레이딩이 될 수가 없죠. 뉴스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수주, 공시, 합병, 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겠죠. 전부 다 광고입니다.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트레이딩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일단 생각을 버리십시오. 제가 현대차가 조 단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 단위가 올라가면서부터는 폭등한다. 잘 모르고 주식 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주가는 계속 폭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고를 많이 했죠. 예. 뭐 이런 뉴스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뉴스가 뜨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예. 그래서 그럴 때를 내가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스 트레이닝 자체를 버리게 된 겁니다. 예. 오늘 HAB가 같은 경우에는 인수 합병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상한가가 들어갔죠. 이러면 좋습니다. 예. 이러면 뉴스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 미리 차트에서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뉴스가 뜨기 1시간 전, 2시간, 3시간 전, 그러니까 장이 영업시간,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는 그 시간에 1시간, 2시간, 3시간 전이거나 하루 이틀, 3일, 4일 전에 이미 물량이 들어온 거를 흔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되었죠. 예. 그게 저는 차트에서 앞으로 이런 뉴스가 뜰 거라는 거를 언젠가는 알게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 제가 가지는 기법을 가지고 저 지점을 깨야 되는데 안 깹니다. 이거는 내려가야 될 종목인데 안 내려갑니다. 그런 지지점들을 어느 순간 보게 되시면 그게 이제 거기서 서서히 오릅니다. 서서히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서서히 누군가 1% 2%씩 야금야금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물량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뺏기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 그렇죠. 뉴스가 뜨자마자 그 물량을 몽땅 뺏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물량을 저 위에서 팔고 싶은데 근데 뉴스가 뜨자마자 사람들이 내가 물량을 위에 있는 물량을 다 싹 다 먹어. 그러면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세력 형님들의 좀 마음을 좀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형님의 뜻이 다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일개 개미일 뿐이고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살짝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에서 앞으로 이런 뉴스가 이 차트가 왜 안 무너지지? 무너져야 할 타이밍이 안 무너지고 스탑을 걸고 이 평 위로 올라가면서 이 평에서 눌림을 줍니다. 그런 눌림을 주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매매한다. 그러면 그 매매를 시작합니다. 그 매매를 시작해가지고 움직임을 관찰해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급 상황이 좋아지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뉴스가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2010년도, 2008년, 2015년까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치명적이었던 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역술인이 김부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예.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로도 또 매수해서 올리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예. 역술인의 그 이야기로 상한가를 만들기도 하고 역술인의 이야기로 7% 이상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믿는 거는 합리적인 트레이더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게 되고 차트의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지지되는 그리고 모아지는 그런 거를 모두 다 연구를 하다 보니 여기에 뭔가 뉴스가 뜰만하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딱 되면서부터는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고 기관 수급이 받쳐주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더라도 잡아주고 그리고서 투매가 나오면 그걸 물량을 먹어주고 그런 거를 계속 보게 되다 보니 이제는 차트만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트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라는 이론 자체는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차트에 있는 거죠. 차트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HLB가 14만 5천 원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이죠. 근데 시장의 마음은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은 14만 5천이 될 수 있고 20만 원이 될 수 있고 3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시장하고 절대 연결하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 시장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가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을 지키려고 합니다. 야, 이 시장의 이 종목의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깨지 마세요. 예. 이 가격을 왜 깨고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물량들을 걷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항상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뉴스도 이렇게 거래량처럼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네요. 사람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뉴스의 양도 점점 줄어들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네요. 그리고서 이게 과열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되면 요런 거는 참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거는 좀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서 완전 없습니다. 완전 없습니다. 뉴스가 관심이 완전 벗어나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고 그때 또 광고가 들어옵니다. 광고량 측정 이거를 한번 뽑아서 제가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까요? 재밌네요. 지금 이제 저도 지금 보기는 했는데 무슨 거래량 같이 느낌이 딱 들면서부터 거래량이 바닥이 되니까 뉴스 거래량이 바닥이 되니까 그 다음날 급등, 뉴스 거래량이 바닥이 되니까 여기는 오히려 내려갔네요. 이것도 이제 확률이 낮네요. 이제 1 여기가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이죠. 그럼 0입니다. 0. 그리고서 여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바닥을 찍었네요. 여기 그러다가 한번 툭 치고 툭 꺼지니까 또 이것도 또한 마이너스 1이고요. 또 여기서 확 꺾였죠. 반의 반토막, 거래량 반의 반토막. 이거는 갭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1 50% 확률이고 확률도 안 나오네요. 그냥 반반이네요. 반반. 거래량이 확 죽었다가 그 다음날 급등하면 뉴스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 다음날 급등. 이것도 반반이네요. 확률이. 이런 것도 이제 측정을 해서 확률을 좀 구해봤습니다. 뜨자마자 2시 37분이었죠. 매수를 하고 이때 판 거죠. 이제 아시겠죠? 미리 이때 투매가 나오고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파는 겁니다. 거래량을 좀 볼까요? 다 팔았죠. 다 팔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매가 나온 물량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투매가 나온 물량을 좀 먹었네요. 그러면 가격은 한 요 정도로 합의가 되겠네요. 합의가 되고 이 정도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팔모는 거죠. 또 투매가 나왔네요. 단기 순이익도 괜찮고 좀 안 좋은 회사네요. 좀 힘들어하는 회사입니다. 유통수도 3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품절주 비슷하네요. 그런데도 지금 투매를 잡아먹고 지금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는 뉴스 트레이딩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긴 보죠. 그렇지만 이 물량 2만 주를 사고 팔기에는 3천원짜리 2만 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인 맞습니다. 1.7%는 오르긴 올랐네요. 이런 경우.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샀어요. 근데 산 가격이 이겁니다. 1분입니다. 1분. 아무리 0.03초라는 제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도 1분 안에 이거를 판다는 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VI가 걸리고서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샀다고 치더라도 요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수익 내기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 세대를 돌린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뉴스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미 모든 게 여기에서 다 줍니다.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합리적인 가격이 모아지면서 어느 순간 되면 이평유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슈팅 27%나 올라갔네요. 없습니다. 특별한 공시도 없고 엑사이언시 기업 설명회 IR 개최
그러니까 기념 축복 한번 쏜 거네요. 예, 그리고서 보내주면도 저항받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차트 이렇게만 보려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지지하고 2평을 지지하고 2평이 위로 꺾이면서 그 작은 2평, 5일 2평이나 3일 2평이나 7일 2평들이 위로 꺾이는 순간에는 이게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평에 관한 자, 호흡기 치료제 식약처 제조 허가 승인받아. 이런 거 괜찮은 뉴스 아닙니까? 예, 괜찮은 뉴스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3시 6분 3시 6분이니까 분을 놓고 봐도 3시 6분이면 여긴데요. 예, 여기인데요. 2시 39분 2시 39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잽싸게 팔고 잽싸게 나와야 돼요. 예. 이거는 컴퓨터 속도가 빠르고 처리 속도만 능력이만 있었으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능했겠네요. 수익 내기가. 자, 뉴스 트레이딩을 하다가 보니까 이때 트럼프 당선일이거든요. 예. 이때 종목을 제가 4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00원서부터 이때 투매가 나왔죠.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제 물량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6,300원서부터 계속 사기 시작했죠. 이때서부터 계속 조금씩 사기 시작하고 이때서부터는 만주 단위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트럼프 당선날 이제 우리나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모든 종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재명 관련주인 이 종목을 계속 던졌습니다. 던지고서 그때 풋 매수에 몰중했습니다. 풋에 모든 걸 걸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저를 먹은 이 물량은 저가가 마이너스 14%죠. 그날 15%를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서 역사적인 저가를 만들면서 5,400원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주를 털 때가 기억이 나는군요. 예. 그때 이후로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나 뛰었죠. 예. 이때 그랬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날. 그리고서 미국 CNN 방송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서부터 모든 종목은 다 떨어질 거라고 언론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서 그날이 최저점이었죠. 이러니 저는 뉴스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 뉴스에 의한 트레이딩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서부터 제가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식 반성문이죠. 반성문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이 종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서 이렇게 과열인 것도 이제는 매도의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15,000원까지 바로 올라갔죠. 저는 3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판 가격, 그리고 올라갔죠.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서부터는 이제 투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매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경우에도 깨지 말아야 할 곳을 깨면 이제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서 반등이 실현했습니다. 야금야금 모은 사람의 축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투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위너입니다. 항상 위너, 항상 승리합니다. 투매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뉴스는 믿지 않고 투매만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제가 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매를 주신다면 저는 이런 데서 사는 거죠. 이게 손실
이게 나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예, 이재명 뭐 안철수 둘 다 관련주이긴 하지만 예, 나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 조금씩 사두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만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21평. 그러니까 21평이 진정한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그 합리적인 가격이 올랐다가 안착이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예, 주가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투매가 나온 자리가 어딘가 계속 찾다가 보고 찾고 보고 그런 식으로 세월을 많이 한 8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죠. 한 4년 정도 됐네요. 예, 3년간 모의 투자만 계속 했으니까요. 예, 해외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투매 자리만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월봉으로 놓고 봐도 예, 깨면 안 되는 합리적인 가격은 이 가격대였죠. 예, 그리고서 모아졌던 가격도 여기였고,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을, 합리적인 가격들을 그 좀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데 지점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투매가 나와야 할 이런 자리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투매가 나와야 할 자리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지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예, 지금은 투매가 나와서 예, 이제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예, 이재명이 이제 아니면 정치 관련주 종목들은 투매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그러면 좋은 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